올림푸스 타워 최상층 제우스의 집무실 옆 전략 상황실. 아테나는 여러 개의 홀로그램 스크린을 띄워놓고 인간 세상의 복잡한 법정 공방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그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져 있다. 아테나가 혼잣말을 한다. 허술한 증거, 감정에 호소하는 변론, 논리의 비약. 인간들의 분쟁 해결 방식은 여전히 비효율적이군. 정의보다는 수사법이 결과를 좌우하는 듯하니. 그때 제우스가 뒷짐을 지고 들어온다. 무엇을 그리 골똘히 보고 있느냐, 아테나. 설마 인간들의 저급한 말싸움 중계에 흥미라도 생긴 것이냐? 저들의 법이라는 시스템을 분석 중입니다. 아버지, 지혜와 전략이 아닌 절차와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시시하군. 그 시간에 내 본분인 올림푸스의 방위 전략이나 가다듬는 것이 더 생산적이지 않겠느냐? 최근 기간테스 놈들 관련 사이버 공격이 탐지되었다는 보고도 있었다. 방위 시스템은 이미 자동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완벽히 작동 중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현대 사회의 분쟁은 더 이상 물리적인 충돌만이 아닙니다. 저 법이라는 전쟁터에서 올림푸스의 논리와 정의를 증명할 필요성도. 제우스가 아테나의 말을 끊는다. 됐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내 지혜를 그런 하찮은 일에 낭비하지 말거나 내 명을 받들 준비나 하라. 제우스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서 나간다. 아테나는 다시 스크린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다. 아테나가 혼잣말을 한다. 아니, 어쩌면 저것이 새로운 전쟁터일지도 모른다. 지혜가 가장 필요한 곳. 며칠 후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열람실. 아테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해 방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초고속으로 스캔하고 있다. 그녀 옆에는 태블릿 PC로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 중인 헤르메스가 있다. 와, 아테나님! 이 로스쿨이라는 곳! 입학하려면 리트라는 시험을 봐야 한다는데요? 인간들은 정말 별별 시험을 다 만드네요. 신기하다. 제가 관련 정보는 올림푸스 커넥트로 실시간 업데이트해드릴게요. 고맙구나, 헤르메스. 인간의 법 체계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자격 시스템부터 통과해야 하는 모양이다. 과정이 다소 번거롭지만 필요한 절차겠지. 근데 아테나님, 그냥 신의 권능으로 필요한 정보만 딱 얻으시거나 판사나 변호사 마음을 살짝 바꾸시면 안 되나요? 그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잖아요. 그건 지혜가 아니라 강요일 뿐이다, 헤르메스. 나는 저들의 규칙 안에서 나의 논리와 전략으로 승리하고 싶다. 그것이 진정한 정의의 구현이니까. 오, 역시 아테나님, 깊은 뜻이 있으셨군요. 그럼 혹시 변호사 되시면 저 올림푸스 딜리버리 법률 자문도 좀... 요즘 경쟁사에서 자꾸 태클을 걸어서요. 아테나가 희미하게 미소 짓는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꾸나. 일단은 이 리트라는 것부터 정복해야겠으니. 올림푸스 타워 헤라의 화려한 응접실. 아테나가 자신의 결심을 제우스와 헤라에게 밝힌다. 헤라는 우아한 찻잔을 들다 말고 눈이 휘둥그레진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인간 세상의 법률가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 안에서 정의와 지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뭐라고? 변호사? 내 딸이 올림푸스의 공주이자 지혜의 여신인 내가 왜 그런 필멸자들의 직업을 남들이 알면 우리 가문의 명예가 뭐가 되겠니? 궤변이구나. 아테나, 시간 낭비일 뿐이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올림푸스의 전략회의실이지 인간들의 비좁은 법정이 아니다. 당장 그 생각을 거두거라. 아버지, 이것은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올림푸스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신들의 논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삿대질하며 싸워야 한다는데 얼마나 험한 일이니? 차라리 아폴론처럼 방송이나 예술 쪽은 어떻겠니? 그 편이 훨씬 우아하지 않겠어? 전쟁터는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장 치열한 전쟁은 법정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제우스의 딸이자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이름으로. 아테나의 단호한 눈빛에 제우스와 헤라는 잠시 할 말을 잃는다. 서울의 한 대형 스터디 카페. 아테나는 인간 대학생들 틈에 끼어 리트 문제집을 풀고 있다. 올림푸스에선
상상도 못할 소음과 부사람 속에서도 그녀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한다. 아테나가 혼잣말을 한다. 추론 능력은 문제가 없는데 이 법학적 성시험은 단순 지식 이상의 순발력과 문제 해결 방식을 요구하는군. 흥미로워. 그때 화려한 차림의 아폴론이 선글라스를 끼고 다가온다. 주변 학생들이 수군거린다. 오, 마이 시스터. 여기서 인간 코스프레 중이었어? 이야, 공부하는 모습도 화보네. 화보. 내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올림푸스 튜브 채널에 독점 생중계할까? 제목은 지혜의 여신, 사법고시 도전기. 어때? 그런 경박한 행동은 삼가거라. 아폴론. 나는 지금 진지하다. 그리고 이건 사법고시가 아니라 법학적 성시험이다. 용어부터 정확히 하도록. 에이, 뭐가 그리 딱딱해? 이것도 다 대중과의 소통 아니겠어? 네 딱딱한 이미지를 좀 더 친근하게 바꿀 기회라고. 내가 아테나 TV 채널 만들어줄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내 전략에 불필요한 변수를 만들지 말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어서 내 갈 길이나 가거라. 아폴론이 짐짓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하고 사라진다. 아테나는 다시 문제집에 집중한다. 서울대학교 로스쿨 강의실. 저명한 헌법 교수가 열변을 토하고 있다. 학생들 모두 숨죽인 채 필기하기 바쁘지만 아테나만은 팔짱을 낀 채 교수를 응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의 해석은 입법 당시의 사회적 합의와 역사적 맥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적 안정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아테나가 조용히 손을 든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법의 목적이 사회정의 실현에 있다면 시대 변화에 따라 변화된 가치와 미래지향적 관점 또한 해석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맥락에만 얽매이는 것은 법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강의실에 순간 정적이 흐른다. 교수는 안경 너머로 아테나를 날카롭게 본다. 옆자리의 경쟁심 강한 학생이 아테나를 안이 꼽다는 듯 째려본다. 허허, 학생의 문제 제기는 흥미롭군요. 하지만 법 해석의 자의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안정성 없는 정의는 혼란일 뿐이죠. 다음 시간에 토론해 보도록 하죠. 이름이 아테나 학생이던가? 아주 인상적이군. 아테나가 작게 말한다. 정의 없는 안정성은 기만일 뿐이다. 수업이 끝나고 아까 그 학생이 아테나에게 다가온다. 이봐요, 아테나 씨. 여긴 올림푸스가 아니라고요. 너무 나대면 좋을 거 없어요. 여긴 교수님 말씀 잘 듣고 학점 잘 따는 게 최고라고요. 알아요? 나는 진리를 탐구하고 논쟁할 뿐이다. 학점은 그 과정의 부산물일 뿐이고 그쪽이야말로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학생이 분한 듯 얼굴을 붉히며 돌아선다. 아테나는 아무렇지 않게 법전을 가방에 챙겨 넣는다. 몇 년 후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일, 아테나는 자신의 사무실이 될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아직은 텅 비어 있지만 한쪽 벽에는 부엉이가 그려진 미네르바 법률사무소 간판 시안이 붙어 있다. 헤르메스가 태블릿으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며 뛰어온다. 합격이에요, 아테나님. 수석 합격. 우와, 진짜 대단하세요. 제가 바로 올림푸스 커넥트 긴급 속보로 신들에게 알릴게요. 수고했다, 헤르메스. 예상했던 결과지만 확인하니 기분은 좋군. 이제 시작일 뿐이다. 사무실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헤파이스토스 삼촌한테 부탁해서 최첨단 방어 시스템이랑 뭐 번개라도 쏘는 그런 거 설치해드릴까요? 의뢰인 상담할 때 위압감 주게요. 아니다. 이곳은 인간의 법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다. 신의 권능이 아니라 나의 지혜와 변론으로 증명할 것이다. 인테리어는 미네르바의 부엉이처럼 차분하고 신뢰감을 주는 디자인으로 부탁한다. 물론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은 기본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사무실 개소식 파티는 디오니소스 삼촌한테 맡길까요? 아니면 아폴론 삼촌 불러서 공연? 그런 소란스러운 건 질색이다. 조용히 시작할 것이니 불필요한 소문은 내지 말도록. 네, 알겠습니다. 미네르바 법률사무소 개소 후 첫 사건. 아테나는 올림푸스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맡게 된다. 한 게임 회사가 신들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이다. 첫 의뢰인 미팅.
상대는 뜻밖에도 제우스였다. 내 위험 있는 얼굴을 저런 36게임 캐릭터로 만들다니 용서할 수 없다. 당장 회사를 상대로 신벌을 내리려 했으나 내가 인간의 법으로 처리하겠다고 자청했다지. 어디 내 실력 좀 보자꾸나. 아버지의 분노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벌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저작권법과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근거로 정당한 배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에 맞는 해결 방식입니다. 복잡하군. 그래서 이길 자신은 있는 게냐? 상대는 인간계에서 가장 큰 로펌 중 하나를 고용했다고 들었다. 승리를 위한 전략은 이미 세워두었습니다. 저는 사실과 논리로 싸울 뿐입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수천 년의 지혜가 있습니다. 걱정 마시지요. 제우스는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이지만 아테나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더 이상 말을 덧붙이지 않는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아테나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변론으로 상대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상대 측 변호사는 로스쿨 시절 아테나를 안이 꼽게 여겼던 바로 그 학생이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신화 속 인물에 대한 저작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존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권리입니다. 신화는 공공의 영역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은 핵심을 놓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신화 자체의 저작권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올림푸스라는 브랜드와 각 신들이 가진 고유한 상징성, 즉 식별력 있는 표지를 무단으로 상업적 이익에 사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정경쟁방지법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아테나는 준비해온 PPT 자료를 화면에 띄운다. 거기에는 게임 캐릭터와 신들의 고유 상징, 제우스의 번개, 포세이돈의 삼지창 등 이 얼마나 유사하게 사용되었는지 비교 분석한 자료가 가득하다. 피고 회사는 단순히 신화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각인된 신들의 명성과 이미지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이는 수천 년간 이어져온 올림푸스라는 무형자산에 대한 명백한 침해 행위입니다. 아테나의 날카롭고 빈틈없는 변론에 방청석과 배심원단이 술렁인다. 상대 변호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다. 얼마 후 아테나는 승소 판결을 받아낸다. 미네르바 법률사무소. 아테나는 승소 기념으로 헤르메스가 배달해준 고급 그리스식 요거트를 먹고 있다. 그때 제우스가 예고 없이 사무실로 들어선다. 소식은 들었다. 제법이더구나. 인간들의 법정에서 내 명예를 지켜내다니. 아버지의 명예뿐 아니라 올림푸스의 권리와 정의를 지켜낸 것입니다. 법이라는 현대의 창과 방패를 통해서 말이지요. 그래, 네 방식이 틀리지만은 않았던 모양이다. 제우스가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한다. 명백한 칭찬이다. 제우스가 작게 말한다. 자랑스럽구나, 내 딸아. 아테나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진다.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린다. 헤르메스의 전화다. 미네르바 법률사무소. 아테나입니다. 아, 헤르메스구나. 그래, 무슨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고? 어디 들어보자꾸나. 아테나는 이제 인간 세상의 법이라는 새로운 전쟁터에서 지혜와 전략의 여신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다음 사건을 향한 예리함으로 빛나고 있었다.